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게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인도품 55장 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55장을 먼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춘풍이 여쭙기를 지난번에 저의 자식이 산에 갔다가 보수에 그릇 쏜 탄환에 크게 놀란 일이 있사온데 만일 그때에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사올지 취사가 잘 되지 아니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대로 한번 말해보라. 춘풍이 사례기를 법률이 이러한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법의 사실을 알리어 부자된 심경을 표함이 옳을 듯 하나이다. 대종사 다시 송적벽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모든 일이 다 인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오니 그 일도 인과의 보응으로 생각하옵고 아무 일 없이 하겠나이다. 대종사 다시 오창건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저도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에 호소하겠사오나 또한 천명으로 돌리고 그만두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중도를 잡지 못하였도다. 대개 지금의 법령제도가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 횡액을 당하였거나 의외의 급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발견한 사람이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가졌나니 외인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처지리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부모로서 즉시 관청의 사유를 보고할 것이요. 그 후의 일은 법을 가진 관청의 처리에 맡기고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이제 이춘풍 선지님의 그 사건 하나를 두고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이제 회화를 한 내용이죠. 이춘풍 선지님 같은 경우에는 포수가 쏜 총에 자식이 크게 놀랐어요. 여긴 지금 이렇게 되게 감정이 배제되는 상태로 써여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니까 그 되게 놀라신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그 내용이 쫙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도성 선지님이 수필하신 건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원각성전이라고 하는 요 책에도 이미 다 실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대종경 할 때 요걸 참고를 해서 합니다. 요 책을 지금 현재는 요 책을 참고해서 하고 있어요. 이걸 전혀 이제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좋은 책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참고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춘풍 선지님이 그 대종사님한테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대종사님한테서 말을 해요. 내가 이 가리가 안 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달에 자기 자식이 산에 가가지고 총에 맞은 뻔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장소에 간 거죠.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감정이 북받치고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해가지고 감정이 막 이제 요동을 쳤던 거예요. 막 번뇌망상이 요동을 쳤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신없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포수의 총에 맞은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진짜 총에 맞았다면, 총에 맞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로 자식이 총에 맞았다면 그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종사님께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래,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 너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렇게 대종사께서 여쭤보니까 이주봉산지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법률이 이러한 일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오니 법의 사실을 알려 부자된 신경을 표함이 옳을 듯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도 중도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치풍 선지님과 대종사님의 취사가 뭐가 다를까요? 왜 이치풍 선지님은 중도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을까요? 그 과정이 그 사건을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오만 번뇌망상을 끓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사건이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찾지 못하도록 뒤덮어 버렸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완전히 뒤덮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에 알려가지고 부자된 심경을 표함이 옳겠다. 이제 이거는 당연히 법으로 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의 신법이 이게 중을 잃어버린 거죠. 중은 뭐예요? 이런 쌍짜리지, 청정한 자리.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심경을 그쪽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마음자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이춘풍 선지님의 그 말과 그런 태도에서 느껴지는 그게 안정감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성품을 놓쳐버린 게 그게 대종사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취사적으로 따지면은 관청에 신고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치풍 선지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종사님, 세 사람의 말이 중도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분의 말이 왜 중도를 잡지 못했는지 판단하면 이 본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는 무엇이고 대종사님 말씀이 왜 중도에 맞았다고 대종사님은 중도에 맞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종사님과 앞에 세 분은 왜 중도에 맞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이 본문은 본질을 이해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인도예요. 근데 세 사람 말이 다 중도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개 지금의 법령 제도가 사람의 출생하거나 사망은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더욱 횡액을 당했거나 의회에 급살했을 때는 비록 관계없는 사람에도 발견한 사람이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가졌나니 외인도구로 하거나 하물며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처지리요. 그러므로 나는 국민의 처지에서 부모로서 즉시 관청에 사유를 보고할 것이요. 그 후에 이른 법을 가진 관청의 처리에 맡기고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라는 말씀을 해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종사님이 매우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이 말이 이제 실제 그 문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나의 알 바 아니라고 그 되게 뭐랄까 매우 그 무심하고 앞에는 부자에 대한 처지를 말했는데 뒤쪽에는 너무나 그 냉정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실제 얘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나는 관계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관계치 않겠다. 그거는 법의 처벌에 맡기고 내가 거기에 관계하진 않겠다라는 그러한 정도지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종경으로 좀 옮기는 과정에서의 그 약간의 그 느낌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난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상당히 조금 잘못 들어간 내용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 들고 사실은 이것도 수필인 거죠. 송도성 종사는 수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에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바로 옆자리에서 종이를 갖고 받아 적은 건지 아니면 들었던 걸 기록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종경 법문은 그런 상황 법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는 사람의 그 어떤 태도가 이게 상당히 반영돼 있고, 그 수필 법문을 대종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식의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적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법문을 사실 디테일하게 알 수 없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대종사님이 중도를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평소의 말씀 속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춘풍 선제님은 중도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를 잃었어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중도를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약간 그 중도를 잃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자된 심경을 표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자된 심경을 표한다. 부자된 심경을 표하는 게 뭐가 나빠요? 부자된 심경을 표할 수 있죠. 나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 걱정되고 저놈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제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냐면 마음의 동요함에 대한 이야기야. 중도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중도는 뭐냐면 그 모든 사건이 처음에 그 사건을 전에 듣기 전이나 전에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고 걱정됐을 때나 그 이후에 그걸 그 만나러 가가지고 사건을 보고 안심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 청정한 자리가 없는 거지. 청정한 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불생불멸이 없는 거라고요. 예,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불생불멸이에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산다는 거는 희로애락을 산다는 거고 시비이해를 산다는 거고 흥망성쇠를 산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시비이해를 가라는 문제잖아요. 시비이해가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가운데 무엇이 거기를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럼 그거로부터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가 시비이해를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소유무가 시비이해를 관통하고 있어야 돼. 대소유무의 경지에서 시비이해가 드러나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도를 잡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12이해는 각자의 나름대로 다르게 밝힐 수 있어요. 법에 가면 법에 그걸 판단하는 사람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고 또 이걸 또 들어보고 제자들의 입장에는 그렇고 각자가 다르게 12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어떤 부분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영 다를 수 있어. 그 판단은. 그런데 뭐냐면 어디에 근본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논하는 대종사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다르면 안 돼. 대소유무에 근본되어 있어야 돼. 대소유무. 우주만유의 본체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본체의 자각을 떠나지 않으면서 상황이 드러나야 돼. 또 그 본체의 자각이 떠나지 않으면서 상황이 드러났고 또 그에 맞추어서 실제적 취사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12이해만 판단을 했다. 가깝고 먼 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춘풍 선지님의 입장에서는 중도를 잃어버린 게 티가 너무 났지. 그거는 뭐 억지로 숨기고 뭐고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가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두렵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청정한 자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 청정한 자리가 더 탄탄하게 마음속에서 중심을 잡아줘요. 그렇게 막 정신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더 또렷하고 맑고 청정해져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마음자리를 잃어버린 그것도 평소에 단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챙겨요. 저는 뭐 교당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일이 막 몰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더 청정해져요.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생각이 더 들고 그때 더 청정해져요. 그리고 내가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도 망상이네. 바쁠 게 뭐 있나?
청정한 마음으로 그냥 순서대로 어차피 처리해야 될 거를. 그러면서 오히려 저 내면은, 몸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내면은 고요해요. 내면은 가만히 있어요. 몸은 빠르게 움직이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짓을 하고 있는 그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중이라고 하는 건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중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도행. 예,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거. 자, 그걸 중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춘풍 선지님은 중에서 약간 벗어났지. 이춘풍 선지님은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다음 분들을 보시면 춘풍의 사례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송적벽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모든 일이 다 인과관계로 되는 것이오니 그 일도 인과의 보응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하겠나이다. 인과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하겠다? 이것은 확실히 벗어났죠. 왜 벗어났냐면은 그 시대에 법이 있는데 자기 자식인 자기 가족인데 더군다나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감정 없는 무슨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그걸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처리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그냥 들어봐도 어색하잖아요. 이건 그냥 들어봐도 어색하죠. 보세요. 그것이 인과관계로 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는 우리가 내가 지금 주어진 인과, 내가 지금 받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그 처리할 때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인과관계 전체 맥락에 있는 거지. 인과가 지금 어느 시작에서 어느 딱 결론, 여기서 딱 끝나는 인과관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취사가 다음 인과에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나오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원인 안에 결과가 숨어 있고 결과의 안에 원인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 안에 은생어의 해생원이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해독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되고 또 은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해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도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과가 되고 결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은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이기도 하고 지금 그 순간이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판단이 중요하냐면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각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끊임이 없고 한 생각을 거기에다가 어떠한 잉크를 탔냐에 따라서 지금 그 순간의 색깔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생각이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대하는 사람들이 인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예요. 그러니까 인과로서 자유롭다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를 안 받는다는 뜻도 아니고 그걸 무시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것이 항상 변한다는 거를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다르게 바꿔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야. 여유가 있고. 그게 인과를 아는 사람의 태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인과로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지.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대동사님 말씀대로 타인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죽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관청에 신고하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을 다 해야지. 인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옳은 판단이 아니죠, 그것도. 어디에 쏠려 있어요? 인과라고 하는 특정한 가치관에 집착되어 있죠. 근데 그러한 생각의 판단은 또 다른 인과를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인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지. 모든 걸 인과로 돌린다? 모든 걸 인과로 돌려야지.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인과를 계속 창조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인과에 대한 해석이 100% 맞는 게 아니라고. 인과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 내면에 따라서, 해석자에 대한 그 내적 태도에 따라서 지금 돌아오는 것이, 인과는 그렇게 딱딱 그렇게 100%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여러분을 꼭 안 좋아서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고. 안 좋은 일을 지어서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고. 그 일이 생겼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과라니까,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과를 어떠한 특정한 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옳지 않아요. 매우 옳지 않아요. 인과는 해석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인과에 맡기겠다. 그러니 아무 일 없이 하겠다. 대종사님은 당신 제자 돌아가시면 슬피 울잖아요. 슬피 울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해도 이건 무슨 목석도 아니고. 그죠? 중도에 안 맞아요. 생각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생각에. 특정한 가치관에. 또 중도가 벗어난 거죠. 특정한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도 중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창건에게 물으시니까 저도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에 호소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 벌 주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쟤 때문에 지금 우리 했으니까 저 사람 벌 주라고 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한 1000명으로 돌리고 그만두겠다.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00명으로 돌리겠다. 1000명은 무슨 말이에요? 운명하고 같은 거예요. 운명하고. 여기는 운명론을 말씀하세요, 지금. 운명론도 중도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000명도 1000명이라고 해가지고 운명론에 떨어지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인과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인과의 해석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는 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춘풍 선진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상황이 닥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이미 포수의 총에 맞았어.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럼 대종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관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그리고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그 사건이 이제 명명백백하면은 이제 빨리 끝날 거고, 애매하면은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뭐 부검도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법체계 안에서 처리해야 될 길을 밟아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 그것 말고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 죽일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까? 아니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까? 잊어버릴 수 있나?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사건은 사건대로 가슴에 남고 일은 일대로 처리하고 하되 그 모든 과정이 다 담긴 청정한 자리는 안 떠나야지. 그게 중도를 잡는 일이죠.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자녀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냥 내가 그 법체계 안에 그 사건을 던져두고 내가 거기에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중도에 맞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밝혀진 비리가 거기에 있었어. 밝혀진 비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예를 들면 그 포수가 예를 들면은 누구 뭐 법무부 장관의 뭐 동생이야. 예를 들면. 그래갖고 판결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수준하고는 너무 비교도 안 나게 판결이 나. 예를 들면 무죄 판결이 났다든지 이래버렸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나서는 게 중도에 맞죠. 그걸 바르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도에 맞지. 하지만 이 법문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주 심플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의 행동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대면하는 나의 내적 경지가 어떤 상태냐. 이제 이게 중도지. 그 대종사님께서 취사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네. 그 중도에 맞지 않는 상황은 뭐겠어요? 죽어버린 자녀를 붙잡고 통곡하고 거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관청에 가가지고 저놈 죽여야 되는데 저 가만도 안 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중도에 맞는 거냐? 아니면은 몰래 가가지고 저놈을 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처단하리라.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일부러 풀어줘가지고 자기가 죽이고. 법은 너무 약하니까. 자기가 일부러 용서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풀어주잖아. 결국은 자기가 잡아서 죽이잖아.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스릴러물 이런 거.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중도에 맞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법령에 따르면서 마음은 항상 중의 자리에 원근친소와 희로애락과 또 시비 이해에 끌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체제에 맞추어서 일처리를 하는 것. 이제 그게 중도에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무슨 천명을 찾고 인과를 찾고 관둔에 만회하고 다 망상이지. 자, 그러니까 공부 어설프게 하면은 이상한 망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겨요. 그 자꾸 인과로 돌린다고 여기 말씀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왜냐면 그 가치관의 노예라서 그래요, 그게. 그 가치관이 뭐냐면 굉장히 유동성 있는 가치관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인과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야, 무하나에 집착하지 마.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모든 거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받는 결과야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사실 하나를 인과의 결과로 믿고 그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아.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쳤어? 나한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닥쳤어? 그 인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감수불보한다는 거지. 감수불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또 감수불보야? 그러면 내가 과거의 전생에 저질러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자식을 죽여서 알고 봤더니 그 포수의 자식을 내가 전생에 죽였네? 그러니까 이 생에 저 포수가 내 자식을 죽였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로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중도에 맞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조금 확대해볼까? 사람이 도둑질을 당했네? 그 도둑질을 당했으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 물건을 훔쳤으니까 이번 생에 도둑질 당했으니까 괜찮아 이래야 돼? 또는 내가 이번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폭력을 당해서 시비 걸려가지고 폭력을 받았어. 그래갖고 반신불수가 됐네.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또는 죽었네. 아, 그러면 이것도 인과에 돌려야지. 왜냐면 전생에 내가 뭔지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당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조선이 일본한테 침탈을 당했네? 아, 그러면 전생에 조선이 일본한테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불보해야 되겠네. 영국이고 대단한 과거 스페인이고 해가지고 무슨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삼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탈하고 그러고 이제 할 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전생에 또 그 전에 언젠가 그 사람들한테 또 뺏었나 보지 공업을 지었나 보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용납이 돼?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게 이런 태도예요.
이건 작은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 사안에 대해서는 너 항상 보면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받아서 내가 끝낸다? 그 전에 그랬다? 그럼 그 전에는? 또 그러면 그 전생은? 그러니까 이 중도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인 거지. 인과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인 거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결론 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인과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도 딱 봐야 되고. 옛날에 그러면 뭐 양반 있고 쌍놈이 있던 시절은 뭐 그럼 뭐 어떻게? 상놈들은, 평민들은, 또 백정들은 전생에 다 그렇게 지어서 받는 거야? 카스트 제도야? 뭐야 도대체? 판단 잘해야 돼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누군가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어떤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하고 폭력을 당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전생에 지은 바가 있으니까 당했겠지. 네가 용서하고 참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당장 이제 그 아버지가 막 그런 말 했다. 그 아버지하고 절교에 앉아요. 얼굴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걸 다? 저기 아버지가 저기 할 소리냐고? 남도 저렇게 못하겠다고 하지. 제정신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명으로 돌린다는 거는 운명론은 더더욱이 그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천명으로 돌리나? 여러분 운명을 믿고 살면 왜 공부해요? 운명대로 사라질 텐데. 천명하고 그 다음에 인과하고 천명의 얘기는 원래 이게 공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존하면 안 되지. 천명은 하늘의 명하심이라는 뜻이고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하늘이 정했다는 뜻이야.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과에 속하는 말이 아니야. 운명론에 가까운 거예요. 신의 계시 이런 거에 가까운 이야기야. 천명 이런 말들은. 그 자체가 중도에 안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지금 나한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지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왜냐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 생에 날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믿음이 바로 선 거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됐냐고 하나님께 되물을 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천명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숙명론 같은 거예요, 일종의. 물론 숙명론이라는 건 하나님을 꼭 전제한 말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상당히 이 본문이 이래저래 해석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도품을 공부하면서 인도품을 관통하고 있는 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그 청정한 자리, 이론상의 경지를, 이론상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인도의 경지잖아요. 인도를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고, 이제 그걸 관통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법문을 바라보게 되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시비의 상황 많이 닥칠 거 아니에요? 중도 잡는 게 뭔지 이제 잘 판단해 보셔야죠. 일단 그 시대의 법을 따라서 처리해야 돼요, 모든 거는. 그리고 그 법이 공정하지 않게 적용됐다고 할 때는, 그럼 그걸 바로 잡는 게 중도에 맞는 일이에요. 거기에 순응하고 그냥 잘못된 걸 보아 넘기고 이러는 게 중도에 맞는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이 법문은 뭐냐면 그것이 바르게 적용됐다는 전제가 있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포수가 일본 순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거 하나의 어떤 예외 사항이 쪽이 추가되게 되면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결론 맺잖아? 요렇게 결론 맺으면 이제 대동사님 중도 못 잡은 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런 배경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문에서 살짝 건너가 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 중에 사은의 법률은혜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법률에서 은혜 입은 권장하는 조건과 또는 하지 말라는 조건과 또는 하라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법에 순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것이 보편 적용되고 어떤 그 원근 친소나 어떤 이런 것이 배제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차별성을 띄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따르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법률은 법률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고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른 거라면 그러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는 존중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법률을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죠.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 아니죠.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어리석음이 깔려 있는 거고, 특별한 주착심이 깔려 있는 거고, 또는 거기에는 뭐냐면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깔려 있는 거고, 또는 저러한 거대 이런 세상은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 패배의식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도를 잡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 말에. 자, 요 정도 이야기하고 몇 마디 나눠보겠습니다.